안녕하세요. 소방 점검하는 남상엽입니다. 오늘은 2020년 소방법에서 주요 개정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의 점수를 종전에는 60점 이상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7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은 과거로 말하면 협회죠.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수첩을 취득한 분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이 됩니다. 또는 소방기사가 있든가 산업기사, 유연물 기능사,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또 선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격증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됐어도 6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소방안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2019년 8월 13일 날 개정됐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니까 2020년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는 첫째로 종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도 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점검을 하게 됩니다. 8월 14일부터는 차질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2019년 8월 13일 개정된 별표 1을 보시면 작동기능점검, 종합점검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여기서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먼저는 요 1번과 2번이 합쳐져 가지고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해가지고 연면적 5,000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분리하면서 연면적이 빠지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2,000이라도 또는 연면적이 3,000이라도 특히 보면은 작은 면적이면서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종합정밀 점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또 6월이 되는 그 달에 또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되는 1년에 2번을 해야 됩니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고, 또는 관계인도 할 수 있고, 또 소방업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종합점검은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아닌 이상에는 관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설비가 동작 여부를 이제 조작하는 것입니다. 펌프가 동작하는지, 감지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설비가 동작하는 여부를 보는 것이 작동기능 점검이고, 종합정밀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NFSC, 그 다음에 건축법에 소방과 관련된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종합정밀 점검입니다. 그러면 그 작동 기능 점검은 그 언제 하느냐? 그 사용 승인월이 있는 달의 말까지. 그래서 뭐 당겨서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 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합정밀 점검은 사용 승인에 해당하는 달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은 임의로 땡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점검도 그 달 말까지니까 늦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바뀐 것 중에서 종합정밀 점검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과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연면적 5,000제곱 또는 그 아파트로서 5,000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종합정밀에 해당되겠지만, 이번에는 그 연면적이 빠져서 스프링클러만 있어도 그 종합정밀에 해당됩니다. 그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식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법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법률 시행 규칙에 그 2019년 4월 15일 개정되기 전에 법을 보면 그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되는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연면적 5,000, 아파트는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 이런 경우에만 이제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만 있으면은 면적 기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있으면 무조건 그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되니까, 그 소방안전관리자 분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그 건물이 기존에 종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시행규칙에서 보시면 제19조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소방 점검 후 30일 이내에 그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2019년 3월 13일 날 개정된 이후 1년 있다가, 그러니까 2020년 8월 14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보시면 현재의 법률입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해서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여기 보시면은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보시면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죠. 30일 이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올해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7일 이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그 전산망을 통해서도 이제 제출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제출하여야 하느냐? 보통 점검을 하면 점검업자들이 이제 서류 만들어서 관계인 서명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원칙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관계인 또는 선임하신 분들이
원래는 이제 그 소방서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하고 30일이니까 좀 충분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지적사항 나온 것들을 보수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소방서에 이제 조치 완료 뭐 그렇게도 집어넣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서류 만들어서 소방서에 제출해서 소방서에서 주는 날짜에 그 시정 보완을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기존에 그 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아직 숙지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좀 같이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해서 그 단독주택,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규모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는 전부 다 소방 설비가 있는 거고, 공동주택이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그 다세대 다가구 그런 그 공동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연면적에 그 감지기 설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독경보용 감지기, 소화기는 설치하라는 그 규정입니다. 이게 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소방용품의 제9조의 5를 보면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은 뭐 내용 연수를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게 그 소화기 중에서도 분말 소화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안에서 습기나 또는 고화 상태에 의해서 굳어버리니까 압력이 설상 있다 하더라도 방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즐 부분에서 굳어서 막혀버리면 그 질소가스 안전핀을 뽑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1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등, 이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체 점검이라는 거는 그 관계인이 그 이 법령에 의해서 그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에 적합하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 작동 기능 점검은 관계인도 할 수 있고 또는 업자를 불러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점검은 자격이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그 횟수와 방법, 점검 장비, 점검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33조의 3에 보면 점검 실명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 점검을 하시고 나서 그 화재 수신기 옆에다가 보통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 주게 되어 있는데,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들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그렇게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점검 일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나와 있고, 주식회사 뭐 무슨 방제 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누구 외 몇 명,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
몇 년부터 몇 년. 보통 작동기능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 종합점검도 1년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보시면 제15조의 6 강화된 소방시설의 적용 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강화된 소방시설의 적용은 소급 적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행령 부칙에 보시면 2019년 8월 6일 해서 제5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등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죠. 2년 남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 규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를 대신하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강화된 법이 이렇게 경과 조치를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하셔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요 설명을 드리면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점수는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정밀 점검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점검을 한 부분은 올해 8월 14일부터는 30일에서 7일 이내로 소방서에 접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분말 소화기 10년 경과된 거는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강화된 소방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거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그렇게 설치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